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오형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법에 관해서 선생님이 따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계사, 그 다음에 준동사,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이것만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거의 영어의 8, 90%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잘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장의 5형식, 자, 문장의 1형식부터 문장은 5형식까지 있죠. 자, 이 중에서 5형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5형식의 모양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그 문장의 구문에 대해서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5형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최소한 이 네 개의 단어로 5형식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수식 어구가 붙으면은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은 문장은 길어지겠죠. 자, 그럼 5형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5형식 문장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 즉,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특히 준동사가 왔을 때 어떤 게 오는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보호 자리니까 당연히 보호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오겠죠. 선생님이 주어는 명사만이, 동사는 동사가, 목적어는 명사만이,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도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 이 형용사가 해석이 부사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왜? 부사는 문장 구성을 이룰 수 있는 요소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부사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 이게 부사로 해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사로 해석된다 해서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부사로 해석돼도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때 이 준동사 중에서 어떤 것이 오는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5형식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준동사 중에서 어떤 것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는가?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가 오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 구문, 또 사역동사 구문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구문 이런 게 다 뭐냐?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올 때 그 준동사 중에서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구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두 가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은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이 이퀄 즉 보충해 주는 말의 관계 즉 이퀄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바로 목적격 보호다 이런 이야기죠. 목적어가 보호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를 뭐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면은 그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가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이퀄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 이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 이 준동사가 오면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의 관계에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다 이래 해석하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용사나 명사가 오면은 목적어 목적 보호는 이퀄의 관계다. 그 목적어 목적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 목적어 보호다 이 말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 동사가 오면은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목적격 보호가 이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이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이 보호가 동사의 역할을 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봅니다. We elected him chairman. 이게 바로 오형식 문장이죠. we가 주어고 elected가 동사고 힘이 목적어 chairman이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장으로 뽑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호 자리는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러면 명사가 왔으니까 그가 바로 의장이라는 거죠.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문장도 보면은 we made him happy. 자, 이게 happy를 한번 봅니다.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행복하게 우리 happy는 행복한 하는 형용사고 행복하게 그러면 부사죠. 근데 이 자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되죠.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기 쉽겠죠. 틀리기 쉬우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석은 행복하게 이리 해석돼도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퀄의 관계죠. 그가 바로 행복하죠. 자,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준 동사 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구문들은 이제 우리가 구문처럼 외워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help 같은 경우는 help A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help는 그래서 I helped my mom wash dishes 했어도 되고 mom to wash dishes 이렇게 써도 됩니다.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 목적 보호하는 걸 돕다 할 때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없애버리고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으로 적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sk A to 부정사 A가 to 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이 말이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형태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advise A to 부정사 advise A to 부정사 A가 to 부정사 하도록 충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이상하네. 그는 그녀가 이렇게 해볼까? 그는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도록 충고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다양한 준 동사들이 오는데 그럼 어느 걸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쌤이 하나 적어놨는데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 동사가 올 때 준동사가 오면 이제 준동사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우리가 배운 구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이런 구문 help A to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 아니면 그 다음에 배울 지각동사, 사역동사 구문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지 않는 경우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렇게 말할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to 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to 부정사가 온다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형식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지각동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각동사는 어떻게 쓰느냐? 항상 이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를 쓰는 게 중요하죠. 자, 지각이라는 동사는 지각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듣다, 보다, 뭐 느끼다, 냄새 맡아 이런 동사를 지각동사라 그러고 이런 동사를 오형식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형식 어떻게 쓰느냐? 목적보호 어떻게 쓰느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항상 관계를 봐가지고 관계가 능동이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래는 사실은 원형 부정사죠.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ing를 쓴다는 겁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뜻이 틀립니다. 동사 원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걸 봤다 이런 뜻이고 또는 하는 걸 들었다 이런 뜻이고 ing를 쓰면 ing는 진행형을 원래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중간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봤다, 들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뭐 큰 해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계가 수동이다. 수동은 무조건 뭘 씁니까? 수동은 당연히 수동태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heard him sing 또는 singing an English song. 나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각동사죠. heard 이게 hear의 과거형 지각동사죠. 그러면 그가 이게 목적어죠. 그가 영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다. 지각동사네. 그러면 그가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를 불러집니까? 자기가 노래를 부르죠. 그럼 능동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sing 적어도 되고 ing를 적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sing 그러면 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걸 들었다 이런 뜻이고 singing 그러면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들었다 이제 이런 뜻의 차이점이 약간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I never heard him spoken ill of. 자, 이게 heard 이게 이제 지각동사죠. 자, 그런데 나는 그가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썼습니까? spoken이라는 단어를 썼죠. spoken. 예. 자, speak, spoke, spoken 과거 분사죠. 그러면 힘과 speak ill of는 뭐에 대해서 험담하다, 욕을 하다, 안 좋게 이야기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거 분사를 썼죠. 그러면 힘과 speak의 관계가 수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가 욕을 하는 걸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욕을 받는 것을 즉 그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들었다. 내보니까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spoken 하는 말을 만약에 speak 동사 원형 부정사로 적었다. 그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가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이래 되겠죠. 요거는 spoken 과거 분사니까 욕을 들어먹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 이제 알겠죠. 자, 이것을 지각동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이게 외우면 되죠. 지각동사는 어떻게 쓰느냐?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를 봐가지고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이다.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고 관계가 수동이다. 그러면 과거분사를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많이 본 사역동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는가가 중요하죠. 자, 사역동사 그럼 대표적으로 let, have, make 이 세 단어를 말합니다. 자, 이제 사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사역이라는 말은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대 같은 데 보면 사역병이라고 했는데 사역이라는 말은 이제 일을 하는 병사를 사역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have나 make는 시키다 라는 뜻이고 let은 주로 약간 좀 허락해 주다 상대가 원해서 허락해 주다 하는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 let, have, make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사역 동사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는가가 중요하죠. 자, 뭘 쓰는가? 자, 이것도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봐갖고 관계 능동이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 똑같은 말이죠.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가 수동이다. 수동이면 당연히 수동이면 무조건 과거분사를 쓰겠죠. 아까 지각동사하고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지각동사는 능동일 때 동사 원형 말고도 ing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쓴다 하는 요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had him carried back. 자, had 이게 사역동사죠. 시키다. 이것은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가 그 가방을 운반하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그가 운반하죠. 자, 관계를 볼 때는 목적과 목적 두 단어만 봅니다. 만약에 이게 문장을 전체를 해석하면은 주어까지 해석하면 그녀는 이 동사가 시키다는 뜻이니까 항상 수동밖에 안 나오겠죠. 주어가 시키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볼 때는 목적 두 단어만 봅니다. 그가 가방을 날랐느냐, 그가 날라졌느냐 이런 거죠. 그가 가방을 날랐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썼다라는 겁니다. 목적의 보호자리에. 그 다음에 밑에도 I had him teach music. 나는 그가 음악을 가르치도록 시켰다. 여기서 그가 가르치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teach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가 음악을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도록 그러면 teach, taught의 taught 과거 분사형을 적으면 되겠죠. 다음 이것도 보면은 I had him learn music. 나는 그가 음악을 배우도록. 그가 배우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밑에 걸 한번 봅니다. 나는 나의 신발이 앞에 I had가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I had 이렇게 I had 말이 자 여기에 예, 다 이렇게 생략됐다고. 자, 나는 나의 신발이 맨눈은 수선하다죠. 자, 신발하고 수선하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신발이 지가 수선합니까? 수선되어지죠. 그러니까 수선되어지도록 과거분사 mended라고 썼다는 말이죠. 또는 나의 뭐냐 컷은 동사 변화가 똑같죠. 컷. 이거는 당연히 과거분사겠죠.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시켰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컷은 과거분사입니다. 수동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내 차가 씻겨지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차하고 씻는 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동이죠. 그러니까 washed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자, 사역동사가 뭔지 알겠죠? 자, 사역동사는 뭐냐? 일을 시키다라는 뜻의 대표적인 게 let, have, make라는 이 세 단어인데 목적과 목적격 보호자의 관계를 봐고 관계가 능동이다. 그런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원형을 적고 관계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get이라는 단어, get은 뜻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get이라는 뜻도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러면 사역 동사인데 왜 get은 아까 저기 사역 동사 말할 때 let, have, make만 말하고 get은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get은 뜻은 똑같은데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사역동사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수동은 당연히 과거분사를 적겠죠. 수동은 무조건 과거분사. 자, 그래서 이 점이 틀립니다. 자, 이 문장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가방을 나르도록 시켰다죠. 이 get이 시켰다는 뜻인데 get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일 때 뭘 섞는다고 to 부정사를 적는다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동일 때는 당연히 무조건 뭐 head든지 get이든지 간에 과거 분사를 당연히 적겠죠. 가방이 그에 의해서 날라지도록 시켰다 이 말이에요. the bag이 목적이고 carried가 목적격 보호죠. 밑에도 보면은 I had 수동이니까 수동은 뭐 had나 got이나 관계없죠. 무조건 과거분사를 적으니까 내 사진이 찍혀지도록 taken 관계 수동이죠. 또 내 신발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시켰다. 또 네 지갑이 도난 stolen 당했다 이 말이죠. 지갑이 훔친 게 아니고 지갑은 도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적었다 이 말입니다. I had got my head blown up. blow는 blow 불다. blow, blew, blown 그렇죠. 과거분사를 적었죠. 그럼 과거분사를 적었다는 말은 모자하고 날아가다라는 관계가 수동이죠. 날아가 져버렸다. 뭐에서? by 나오면 무조건 수동이죠. 뭐뭐에 의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여기가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말하는 O형식의 문장입니다. 자, O형식의 문장이 뭔지 알겠죠? 자, O형식의 문장을 다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생겼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의 말이 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오는데, 하나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또는 준동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 이것이 부사로 절개 해석되는데, 그렇다고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가 올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배운 구문 말고는 전부 다 투부정사를 쓴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런 뜻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이리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가 안 오는 경우에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퍼 같은 경우는 헬퍼의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부정사를 써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각동사 구문, 사역동사 구문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그런 내용들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형식 문장은 끝입니다. 네, 그렇게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중요하다 해서 따로 이 어법에 관해서 동영상을 제작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 이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자잘한 어법들은 그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영어의 8, 90%를 알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8, 90%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자주 듣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동영상은 선생님이 시간을 좀 갖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과후 수업 교재 선생님이 미리 설명했죠. 그 빠바라고 빠바 구문독해라고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하동도 서점에 가면은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서 뭐 미리 공부해 놔도 되고 뭐 아무튼 특히 단어 같은 걸 여러분이 좀 외워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적절한 시간을 봐가지고 그 해석되어 있는 그 독해 부분을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올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 놓으면은 다음에 그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단어 시험은 계획은 항상 단어 시험은 시험 본 그 다음 날 선생님이 1교시에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단어 시험이 한 학기에 시험이 2번이니까 단어 시험을 2번 보겠죠. 그럼 단어 시험 범위는 어디냐? 항상 시험 범위입니다. 첫 번째 단어 시험 범위는 1차고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 시험 범위는 2차고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는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양적으로. 왜냐하면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는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영어 공부를 내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걸로 판가름해도 될 정도로 영어에서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적으라든지 이렇게 스펠링을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은 보통 단어의 영어 단어를 한 20개, 뜻을 20개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그 뜻을 연결하는 걸 시험에 냅니다. 번호를 적는 걸. 그래 가지고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 100단어 정도를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이 자주 단어를 이렇게 접해서 단어를 보면은 대충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아는 정도 되면은 단어 시험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힘들겠지만은 또 고등학교는 대학이 목표니까 열심히 틈나는 대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